네, 보은초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국가보은초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시즌2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정근입니다. 여러분, 6월을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입으로 읊어보셨던 그 말일 텐데요.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 올해 6월은 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처 재군지원과의 신지영 사무관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풋풋한 또 시민 패널 한 분이 오늘 함께 하는데요. 장혜은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보이스 시즌2 세 번째 주제, 바로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사실 6.25 전쟁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너무나도 슬픈 역사잖아요. 벌써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장에서 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의미가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7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6.25를 정치나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사유하고 성찰해 볼 때가 된 거죠. 전쟁에 대한 기억은 저마다 다른 상처로 여전히 현재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 놓은 분단 질서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미완의 가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에 대해 논할 때 70년 전 비극의 현장에 함몰됐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이제 얼마 안 계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6.25 전쟁 들었던 기억은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일사후퇴 때 막 후퇴를 하시는데 여기저기 막 포탄이 터져서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그 위기를 겪어서 네가 태어난 거야. 맨날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6.25 전쟁을 직접 겪으셨던 그 국가 유공자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지 감히 저희는 짐작조차 안 되는데요. 역사를 한번 거슬러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당시에 20세였던 참전 용사들이 70년이 지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지금 벌써 90세가 되셨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6.25 전쟁 70주년 좀 더 이제 특별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국무총리께서 공동위원장을 맡으셨고요. 기억, 함께, 평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신에 해외 참전용사분들께 마스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도 보람이 큽니다. 네. 올해 마스크 구하기 진짜 힘들었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그 얘기 들었죠? 맞아요. 저도 올 초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관련 기사를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한 기사에서 참전 용사분들께 지금까지 꾸준히 감사 인사를 보내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영국분의 기사를 봤어요. 그거 보고 그냥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마스크 구하기 힘들었는데 한국에서 70년 전 일을 기억하면서 그 참전 용사분께 마스크를 전달했을 때 그분이 느꼈던 감동은 어땠을까? 괜히 막 너무 뿌듯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6.25 전쟁 올해 70주년 기념식 특별히 서울공항에서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오랜 세월 실종자로 처리되어 있던 120여 구의 6.25 전사자 유해가 서울공항을 통해 돌아오십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특별한 70년 만의 기한이라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슴 뭉클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6월 25일 목요일 저녁 8시 반 TV를 봐주세요. 그때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 태극기에 담긴 의미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배지를 갖고 오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살짝 지금 감추셨어요. 보니까 70주년 1950에서 이제 2020년까지 해서 이제 태극 문양의 배지를 갖고 오셨는데 TV면은 어디서 나갑니까? MBC에서 나갑니까? 네, SBS가 지금 중계를 하고요. 네. 지상파 3사에서 동시에 중계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요 얘기를 이제 저희가 드렸으니까 꼭 관심 갖고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TV를 좀 켜실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정부 기념 행사 저도 몇 번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좀 딱딱하고 너무 좀 형식적으로 진행돼서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에 정부 행사는 뭐 우리 장혜원 학생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좀 의미도 남다르고요. 좀 문화 행사처럼 좀 더 다가가기 쉽게 기획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정부 기념식이 딱딱하고 지루한 감이 있었죠. 그런데 정부 기념 행사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 의식이 집약된 고도의 상징행위거든요. 국가의 담론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광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고 어떻게 소통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드라마나 뮤지컬 등 여러 문화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네. 감성을 담아내고 울림을 주는 행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상의 문화를 많이 바꿔놓았는데요. 이런 비대면 경향을 반영해서 랜선 기념식을 구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선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잖아요. 요거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우리 장혜연 학생? 랜선은 인터넷상. 역시 뭐 이런 정보는 이제 확실하게 설명이 가능하네요. 근데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 코로나가 워낙 길어지니까 이후에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마 정부 기념 행사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뭐 우리 장혜연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또 IT 강국이고 또 문화 강국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의미를 새롭게 입힌 정부 기념 행사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6.25 전쟁 하면 자유와 또 평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잖아요. 우리 국군, 유엔군, 그리고 전 세계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분들의 희생이 깃든 그런 6.25 전쟁인데,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국가 혹시 몇 개 국가인지 기억나요? 네, 22개국이요. 공부 잘했네요. 22개국 맞죠? 네, 맞습니다. 6.25 전쟁은 유엔 참전국의 수적인 측면에서는 1차 대전에 버금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개국에 195만 명의 청년들이 참전했는데요. 당시에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또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두 분은 혹시 피카소가 한국 전쟁 관련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피카소 오면 그 초현실 막 이런 그림만 그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 전쟁을 그리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네, 6.25는 사실 단순히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 냉전 체제가 한반도에서 폭발한 그런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카소도 1952년에 이 전쟁과 평화라는 벽화를 남겼는데요. 네. 그래서 피카소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한국의 평화를 염원한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예. 뭐 역사적으로 남을 거장인 피카소뿐만 아니라 뭐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인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또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광화문 광장에 가보니까요, 이전에 없었던 6월 25일 70주년을 기념하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양의 큰 항아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광화문 광장 앞에 전쟁을 딛고 평화를 잇다라는 강익중 작가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죠.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개인과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25가 전쟁의 상흔을 중심으로 기억돼 왔다면 앞으로는 평화에 대한 사유와 실천을 중심으로 기억됐으면 하는 게 이번 70주년 기념 사업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기억과 그리고 함께 평화,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예. 정확한데요. 자,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 함께, 평화, 이 세 개의 키워드가 함께 서려 있는 6.25 전쟁 70주년, 정말 다 함께 그 의미를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원 학생은 6.25를 이제 책과 영상으로 접했을 텐데, 당시에 이제 우리 많은 군인들도 참전해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근데 그 군인보다 유엔군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었어요? 저는 22개국에서 참전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병력 규모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195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여러 나라에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6.25 전쟁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창설된
유엔군의 첫 파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그들의 인도주의적인 활약은 없었나요? 공부 많이 했네요. 예, 공부 많이 했어요. 물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고 계신 대로 미 상선 메르디스호는 1950년 12월 흥남 철수작전 시에 군수물자를 모두 버리고 피난민 14,000명을 데리고 거제도로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미 공군 블레이즈델 대령은 상부에 철수하라는 명령까지 어기면서 네. 서울 시내에 남아있던 고아 1,000명을 모두 구해서 제주도로 옮긴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 거 영화로 안 나오나요? 그 영화로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미국에서요. 아. 예. 그리고 혹시 두 분은 터키 영화 아일라 보셨어요? 터키 영화까지는 저희가 재작년에 아마 상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터키군이 수원에 고아원을 세워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장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실화입니다. 사실 터키가 우리와 혈맹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2002년 월드컵 때 뭐 4강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만은 혈맹이라 그래 서로 응원하고 막 그랬던 문화가 기억이 나는데 실제 그런 영화도 만들어졌네요. 네, 또 에티오피아군도 사실은 네.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세웠었고요. 또 미군들은 미 44단인데요, 정확히는 예. 천막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평에 학교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엔 참전 용사들 들으면 들을수록 좀 새롭지 않아요? 네, 정말로요. 그러면 이런 참전 유엔군을 기리기 위한 정부 기념 행사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7.27 기념식이 그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네. 한국전 참전 용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2013년부터 이 날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톤토어드 부산이 있습니다. 2007년 한 캐나다 참전 용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요. 서방 세계의 현충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 11일 11시를 기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1분간 묵념하는 행사입니다. 사실 11월 11일 하면 그 긴 막대기 과자 주고받고 우리가 그날로 기억하는데 훨씬 더 의미 있는 날이었네요. 7월 27일, 11월 11일 꼭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 부산 말씀하셨는데 그 묘지에 안장된 유엔 군인들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사실 많습니다만 딱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호주 참전용사 도운트 이병을 기억합니다. 유엔군 최연소 전사자인데요. 연천에서 전사할 당시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해요. 진짜 어렸네요. 네, 그래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이분의 이름을 딴 도운트 수로를 설치해서 네.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도운트 수로. 지금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나요? 네. 자, 유엔군을 기리는 정부 기념 행사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27일 그리고 11월 11일 이런 날짜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또 그분들이 우리 역사에 남긴 헌신을 또 기억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이라고요? 6월 25일, 7월 27일, 11월 11일. 제가 하나 빠뜨린 6월 25일까지 또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역시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6.25 전쟁 70주년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정말 공부도 좀 열심히 해오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오늘 장혜연 학생 어땠어요? 우선 참전 용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EH카의 저서에 따르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대화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명한 역사학자까지 마지막에 멋지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셔서 저희가 6.25 전쟁에 대해서 짧은 시간인데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 좀 준비한 내용 잘 소개가 됐나요?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6.25 전쟁 70주년 사업에 대해서 대략이나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뜻깊었습니다. 70주년 사업이라는 것은 70년이라는 한 생이 함축하고 있는 시대적 의미를 읽어내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참전 용사로서 또 산업 역군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해온 한 세대의 삶을 조명하는 일일 텐데요. 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뒤가 돌아봐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현장에서 또 행사 준비하시면서 또 다양한 정책들 펼치고 계신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네. 네,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전 유공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70년의 시간이 누군가의 희생이 좀 희미해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억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도 뭐 대한민국의 평화는 물론이고 좀 세계의 평화까지도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자, 국가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시즌2 다음 이 시간에도 선명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